코스피 코스닥이 이번 주 숨고르기가 전개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의 반등의 서막도 함께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번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투자하세요. 8월 21일 금요일 탑3 급등 신호 포착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식 사이클 시청자분들 올해 대박 나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바로 30년물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근데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 아마존, 구글, 여기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쓰는데 본인들의 현금을 다 쓰고 나서 이제 빌리고 있죠. 그게 바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양적 완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의 자금은 한정적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서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지금 30년 금리가 같이 올라간 현상이고요. 또 미국채가 사실상 잘 안 팔리는 부분이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벤세트 장관이 투입을 했죠. 장기채 바이백 2배로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전망은 지속이 되는데 기존 국채를 다시 사들이면서 특정 만기 구간, 특히 20년물, 30년물의 유동성을 높이면서 시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오랜만에 썼습니다. 물론 계속 쓸수록 이와 관련된 노이즈는 계속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일단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겠죠. 그리고 7월달 FMC 이사록에서도 물가 안 내려가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되냐, 뭐 이런 노이즈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미국의 국채가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 근데 이게 미국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일본, 한국, 중국 다 이렇게 서로 재정 적자를 만들어내면서까지 돈을 M2 통화량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희귀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코스피가 올라가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원화 가치가 내려가면서 동시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것들은 단기간에 해소는 못할 겁니다. 물론 지금 오늘로써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그래도 글로벌 정부가 미국이 개입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고금리 전망이 축소가 되려면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유가가 $80 밑으로 가야 CPI가 좀 내려갈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84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가 노이즈가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뉴스가 계속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기존의 전고점을 빠르게 돌파하기보다는 박스권 양상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방은 지지가 되어 있죠. 왜냐, 문제가 되면 계속 정부가 개입하고 그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상방으로 가기에는 또 마찬가지로 고금리 이슈와 그 글로벌 지정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는 증시가 박스권으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이란과 관련돼서 이제 경제 고립 작전을 선언해서 지원국도 막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높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고요. 유가가 좀 다시 한번 $80 밑으로 갈 때는 좀 공격적인 베팅을 하는 방향으로 비중을 조절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또 좋은 재료들도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죠. 모더나 머크가 맞춤형 mRNA 암치료제 3상에 성공하면서 바이오가 오랜만에 또 다시 한 번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코스닥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뭐죠? 바로 알테오젠이잖아요. 이와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이 다시 한 번의 부각을 받으면 증시가 좀 더 탄력을 맞을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가 김정은이 57개를 핵무기를 갖고 있다. 김정은이 로켓보이가 핵무기 갖고 있는데 연내 만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대북주도 최근에 움직이고 있죠. 이런 정책과 관련된 소식들이 들려오면요, 사실 그동안에 주가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게는 좀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주주환원 관련 소식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귀신같이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100조, 어제 또 장 마감 이후에 SK하이닉스가 40조 주주환원을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결국에는 주주환원을 자사주 소각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방으로 빠르게 가지 않더라도 하방이 버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이제 노이즈가 나오더라도 잘 버티면서 단기간에 뭐 5%씩 빠지고 뭐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는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환율도 1,300원대로 내려오면서 사실상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 미국의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미국의 달러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 것을 원치 않죠.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 이런 전반적인 게 다 대한민국에게 또 우주의 기운이 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반전의 서막이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코스피가 박스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밑꼬리 잡아가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좀 좋은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30분봉 차트 말씀드렸지만 박스권 양상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일 구간에서 지지를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반등 양상을 좀 보이는 부분. 다만 이제 상단은 단기간에 돌파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단 고점 부근에 왔을 때는 7,000포인트 부근에서는 우리가 단계적인 시장의 노이즈가 나올 수 있겠다. 시장의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여러분들 물량을 잡아도 이렇게 하단 부분에 좀 내려왔을 때 음봉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여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기존의 고점 부근 추세를 바꾸는 시도를 했으나 음봉이 떨어졌으나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100조 주주환원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조만간 이제 가열 구간에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은 29 후반대 그리고 30만 원 여기에서 좀 단계적인 고점을 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기존처럼 강한 상승을 만들기보다는 박스 양상에서 좀 전개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 단번에 8월 달에 기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가길 확률보다는 오히려 9월 FOMC 이후 그 10월 이렇게 시장의 노이즈가 좀 축소가 된 이후에 다시 한 번의 전고점 돌파 가능성을 좀 열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전일 어떻게 보면 종가에 갑자기 이 40조 주주환원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삼성전자만큼 이제 가열 부분에 붙기보다는 추가적인 반등 탄력이 좀 더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 전후까지는 일단은 좀 지속적인 좀 보유 관점을 좀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추세로 바꿔 놓게 되면은 일단 뭐 단계적인 또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또 매물까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삼전닉스 보유하신 분들은 단번에 기존의 추세처럼 이런 강한 상승을 앞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단 이 매물 소화 과정을 언제쯤 시도를 할 것인가 그때 이후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생각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이 삼성전자에서 집중됐던 것들이 최근에 바이오라든지 뭐 대북주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AI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시장의 자금들이 이제 다양하게 분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좋은 현상입니다. 이런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특히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가면은 또 6, 7월 달에 시장에 폭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웬만하면 행보하면서 점진적인 우상향을 만들어야 의미가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좋은 종목은 맞지만 최근 시장의 노이즈를 크게 만들었던 종목인 만큼 일단 여러분들께서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하고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알테오젠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좀 하락을 보이면서 장기 평선 구간에서 주봉 차트상 다시 한번 좀 회복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알테오젠이 결국엔 가장 핵심 중인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추세를 탄력을 만들면서 지금 이렇게 구름존 구간에서 강한 탄력을 만들고 나서 지금 장기 평선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돌리고 있잖아요. 다시 한 번에 이제 대규모의 돈들이 들어오면서 움직이게 되면은 또 하반기에는 오히려 반도체 관련주도 뭐 부각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바이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GNC 에너지가 이렇게 장기평선 구간 이후에 대량 거래량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정고점을 돌파했던 것처럼 지금 제가 보여드린 알테오젠이 앞으로 이와 관련된 탄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지금 시장이 좀 회복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고 삼성전기는 마찬가지로 추세 정복점을 만들었으나 아직까지 크게 변곡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버텨주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강한 탄력을 사실상 4, 5, 6개월, 3개월 동안 저점 대비 거의 뭐 3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조정은 앞으로 좀 계속이 될 수 있고 박스 양상으로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 위주의 이제 투자도 뭐 의미가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대형주에서 이 중소형주의 수급이 좀 더 우위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8월 달까지는 오히려 여러분들 중소형주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방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호건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 이 금호건설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렸는데, 단계적인 고점을 찍고, 다시 조정을 거친 이후에, 좀 최대한 이제 이런 지점까지 좀 내려왔을 때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 강한 상한가가 나오면서 기존에 또 저항 라인에 좀 붙어 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공격을 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좀 추가적인 쪽으로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존의 고점 라인을 단번 돌파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돌파가 되더라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종목들 잘 살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설명드렸던 네오오토 아직까지 뭐 추세를 깨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10,000원 제가 설명드렸는데 1240원에서 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내일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이 매도할 필요 없이 추세 다시 한번 이어지는 부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SDS도 마찬가지로 전에 밑꼬리에서 음봉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잡으면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PX 일러트릭스도 마찬가지로 전일 음봉이 나오고 나서 오늘 바로 9% 이상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추세의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준비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없으신 분들 지금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제가 드리는 설명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SK이터닉스는 단기간에 10%까지 나오고 나서 또 밑꼬리로 음봉으로 좀 빠지면서 4% 정도 좀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고점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SK이터닉스가 끝난 종목이 아니라 두 개의 추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 홀딩을 좀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SO일 같은 경우는 추세를 돌려놓은 이후에 음봉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매수 구간이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인 저는 봤을 때 이런 고점, 다시 한번 이런 고점 20만원까지도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세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도 좀 열어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최근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를 바꿔놓은 종목은 알테오전을 비롯해서 아직 바이오 쪽에서는 큰 수급이 들어오는 게 없고요. 오히려 뭐 신규 상장주로 인제니아 테크 보시면 테라피틱스가 이 50% 이상 올려놓고 20% 빠진 다음에 다시 오늘 강력한 거의 뭐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바이오 중에서 가장 큰 힘을 보여주는 거는 지금 보이시는 종목처럼 인제니아 테라피틱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신규 상장주는 단기 매매가 아니면 변동폭이 너무 커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변동폭이 정말 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신규 상장주인데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고점 대비 거의 뭐 상한가에서 하한가로 빼뜨리고 다시 이렇게 돌려놓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뭐 공략을 하기보다는 단기 매매가 아닌 이상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추세가 바꿔놓은 안정적인 종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추세를 바꾼 종목들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은 뭐 아직까지 큰 틀에서 추세를 바꾼 종목은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설명드렸던 한국콜마 두 개 추세 돌려놓고 여전히 다시 한 번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거래량 감소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에 단기적인 고점 17만원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최근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추세가 바뀌는 종목들이 또 보셔야 되는 건 OCI 홀딩스. 자, OCI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추세, 파란색 점선과 주황색 선을 돌려놓은 지점. 네, 이 돌려놓은 지점부터 이제 시작을 되죠. 본격적으로 돌리는 지점은 이제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깨졌죠. 단기적인 고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차익거래 나오면서 여기서 깨졌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돌려놓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래량이 뭐 크게 들어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단기적인 이제 매물까지 있기 때문에 추세를 돌리는 지점이 일단은 단기적인 파동으로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여기서 숨고르기 이후에 대량의 거래량이 최소한 이 정도가 좀 들어오는 지점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눌림목 공략해 볼 수 있는 가격대라는 거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호타이어도 여전히 지금 추세를 바꿔놓고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7,000원, 6,000원 라인 왔을 때 여러분들 좀 여유 있게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이때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 정말 다양한 구간에서 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세의 변곡점을 크게 만들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까지 완벽한 반등을 보인 것보다는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이제 추세 추종을 할 종목과 하지 말아야 될 종목들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추세도 돌려놓고 지금 계속 버텨주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존의 매물대가 워낙 두껍죠. 이 매물대를 지금 5월부터 6월, 7월까지 만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만 원까지는 가더라도 단번 돌파가 기존 거래량으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 거래가 나오면서 역대급 거래량이 바닥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해주면서 기존의 정고점을 돌파하느냐, 돌파하고 나서 눌린 구간 오히려 주성 엔지니어링은 살펴보시는 게 베스트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 조선업이라든지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연재 보시기만 해도 아직까지 추세가 바뀌지 않은 모습 확인되죠. 그래서 현대차도 이렇게 두 개의 추세선 깬 이후에 200선 저항받고 아직까지 뭐 별다른 변화 없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추세가 변곡점을 바꾸는 종목들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반등 나왔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막 매수하고 신용 미수 다시 쓰고 막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럴 필요가 지금은 마땅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도 되고 SK 스퀘어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추세 못 돌렸죠? 네, 돌리더라도 고점 매물이 많잖아요. 그럼 결국엔 이제 이런 대형주들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구나. 그럼 단기간에 이제 중소형주의 수급을 들어오는 구간에서 내가 어떤 전략을 살피면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탑3 종목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들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추세를 바꿔놓고 감매도 구간에 붙었을 때 이렇게 눌리는 구간,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잘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잠시 설명드리고 추가적인 설명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듯이 지금 비공식 텔레그램에서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추세 추종 매매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아무 종목이나 떨어졌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먼저 시장을 이끄는 상승 추세의 주도주를 찾고요. 강한 조정이 나오면서 단기 감매도 구간이 진입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감매도 됐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추세 추종 지표에서 화살표가 발생하는 순간 추세 변곡점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실제 포착 사례들을 보시면 이후 20% 크게는 100% 이상 움직인 종목도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종목의 바닥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던 주도주가 충분히 쉬고 다시 올라가는 시작하는 순간을 잡는 방법입니다. 이 추세 추종 매매법과 포착 종목은 현재 비공식 텔레그램에서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은 아무 때나 들어오실 수 있는 방이 아니고요. 매달 기수제로 인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기수당 최대 300명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을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매매하게 되면요. 오히려 수급이 꼬이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무작정 늘리지 않고 이번 기수 역시 딱 300명까지 받겠습니다. 300명이 채워지면 이번 기수 모집은 바로 마감되고 이후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 기수까지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이번 기수에서 함께 추세 추종 매매법과 실제 포착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은 마감되기 전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순번대로 바로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 바로 이 JW 신약이라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모더나 관련 소식이 들어오면서 이제 바이오에 대한 홍풍적인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 이제 이 30년물 국제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재무부가 개입을 했잖아요. 이 베센트 재무분갈이 개입했다는 자체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를 이제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금리가 내려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게 최근 정책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금리가 인하됐을 때 부각받는 게 결국에는 이 바이오라는 거고요. 특히 코스닥이 시총의 거의 대부분이 바이오로 중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를 이제 재료적인 측면을 보시면 좋겠죠.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검색하면 될까요? 특징주라고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 JW 진약이 왜 갔을까라고 딱 보면은 6월 달에도 뭔 얘기가 나왔습니까? 바로 탈모 관련주로 복지부 건보 적용 토론회 이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또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됩니까? 최근에 뭔 얘기가 됐죠? 바로 8월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됐죠. 그게 이게 뭔 상관이냐 할 텐데 지금 이재명, 친명이라고 불리는 분이 당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권의 2년 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정책주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완전 지지하기 때문에 정책주에 대한 이게 아니에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책주로 돈 벌 수 있던 기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박근혜 때부터 이명박 때부터 문재인 때부터 윤석열 때도 그랬고요. 그럼 이재명 때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정책주가 돈이 된다는 거 금호건설로 제가 증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다음이 이제 바이오로 오게 된다면 이제 이쪽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이 종목은 또 어떤 소식들이 있었냐면 24년대에는 이제 세계 최초
이런 재생치료법 개발 본격화 기대감, 이런 타이틀까지 붙이면서 세력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지금 2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바닥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정부 정책고에 관해서 주가가 움직인 이력도 있고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지면서 주가 상승을 만들었던 이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넘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최근에 강조해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를 깼죠. 근데 단기적인 이제 고점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게 금호건설이랑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금호건설 보시면 이렇게 단기적인 추세를 받고 나고 이 저항 구간 위에서 놀았잖아요. 그럼 위에서 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이 저항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 지금 보이시는 이 JW 신약 같은 경우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다시 한 번에 차익 거래가 나오고 나서 추세의 변곡을 계속 시도를 하면서 거래량들이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래량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 뜻은 뭘까요? 다시 한 번에 거래량이 움직이게 되면은 주가적인 상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다 제가 편입을 해가지고 추세 추정이 진짜 가는지 안 가는지 검증을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JW 신약 8월 오늘 20일이고요. 추천가는 현재가 2,290원입니다. 목표가는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단기적인 고점 3,000원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럼 3,000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JW 신약이 실제 가는지 안 가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손절가는 여러분들 추세가 무너지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개의 추세가 무너지는 지점은 1,8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1,800원 이탈하면은 매도하는 거죠. 네, 추세 추정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대신 여러분들 추세 추정하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돈을 벌고 싶다고 한 타점에 제발 몰빵 신용 미수 쓰지 마십시오. 분할로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기적인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특이 거래량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검색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거래량이 증가했을 때 이때 우리는 매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열 구간까지 아니죠. 가열 구간이 오려면 좀 더 추가적인 거래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에서 물량을 톡톡톡톡톡 물량을 모아가면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최저 거래량 이후에 세력들이 개입 투입을 했죠. 그리고 단기적인 고점을 만들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 들어온 지점들 시가라인과 종가라인을 보게 되면은 어느 순간 이 종가가 그 종가라인 위에 이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를 깨지 않고 가잖아요. 이 돈이 들었던 지점을. 정말 신기하죠? 그럼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여기 구간에서 갭을 띄워놓고 단기간에 차익을 만든 다음에 다시 거래량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다시 한 번에 주가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크게 정말 열려있는 자리는 이제 단기적인 3,000원 일봉제의 고점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그럼 나중에 이제 급등이 나오면 이제 윗꼬리 다음에 이런 윗꼬리가 나오겠죠 또. 그리고 다시 이제 눌렸다가 또 가겠죠. 네, 이런 세력주의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JW 신약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종목은 피델릭스라는 종목입니다. 피델릭스. 이 피델릭스는 도대체 뭐 하는 종목인데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왜 갑자기 여기에서 추세의 변곡점이 발생하면서 대량의 특이 거래량이 발생했을까요? 네, 살펴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요? 특징주라고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나옵니까? 삼성전자 메모리 공급 계약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뭔 내용인지 보는 거예요. 피델릭스가 바로 삼성전자가 114억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최근 매출액의 21%에 달한다. 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죠.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는 피델릭스가 중국판 엔비디아 캄브루콘 매출의 4,000% 증가하고 또 중국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빅테크와 또 연관이 있는 기업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지금 보시면은 또 이 피델릭스가 상하이 반도체 펀드. 네, 최근에 여러분들 창신 반도체 아시죠? 메모리 이제 4위 기업으로 왔던 기업. 지금 중국도 반도체를 엄청나게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피델릭스는 중국과 관련된 반도체 관련 소식에 움직이는 경향도 있는데 또 삼성과 연관이 돼 있고 또 아마존 웹서비스, 빅테크 기업과 또 연루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이런 소식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는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고 이렇게 가매도 구간에서 또 반등 다음에 추세를 깼지만 빠르게 돌려놓으면서 가매도 이후에 지금 추세를 변곡을 해놓고 추세를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 번에 상단 저항까지 거래량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다. 그럼 여기다 뭐라고 적을까요? 자, 여기다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네, 피델릭스라고 적어야겠죠? 자, 여기다가 피델릭스 현재가 얼마입니까? 4,280원이요.
네, 목표가 얼마입니까? 목표가는 상단, 단기증 상단 6,000원입니다. 단기증 상단 6,000원. 네, 6,000원이고요. 손절가 얼마입니까? 네, 지금 보이시는 이 지점을 다시 한번 깨면 이탈이겠죠. 지점 깨면 여기 꼬리를 이제 깨면 이탈이겠죠. 3,750원. 3,750원을 깨버리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냥 추세를 깨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좀 살펴보시길 바랬고요. 주봉 차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보세요.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려 놓고 계속 박스 안에서 놀다가 갑자기 적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폭등을 만들어 놓습니다. 와, 이때부터 뭐 한 거예요? 24년부터 25년까지 매집을 한 거죠. 매집을 해놓고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빵 터뜨린 겁니다. 터뜨리고 놓고 지금 구름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최근에 설명드렸던 게 뭐죠? 자, 오늘 제가 그 설명드렸던 종목 알테오즈 한번 볼게요. 자, 알테오즈는 급등을 하면서 나왔던 지점들 보시면 어디서 지지받습니까? 주봉차트상 구름존에서 지지받다가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피델렉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렉스 어디서 지지받고 있어요? 구름존에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자, 금호건설 어디서 지지받았습니까? 구름존에서 지지받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금호타이어 어디서 급등이 나왔습니까? 여기서 아직 안 나왔네요. 여러분들 이해 가시나요? CNC너지 구름존 어디서 나왔습니까? 구름존 구간에서 지지를 받다가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피델렉스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거래량이 강한 거래량, 특이 거래량 나오고 나서 지금 거래량이 아직 없죠. 그럼 거래량이 최소한 이런 정도 나오면서 다시 한번 2차 파동으로 가는 거래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증명이 되겠죠. 추세 추종이라면 이런 방향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종목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이 서산이라는 종목입니다. 서쪽에 있는 산은 아니고요. 이 종목 도대체 무슨 이슈로 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 마운틴은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이제 제가 좀 긍정적인 방송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 좀 달아주시고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광주 군공항 이전 속도전 미국 공여지 소속 조속 반환. 네, 그럼 이게 뭘까요? 네, 바로 호남 메가 프로젝트죠. 이 메가 프로젝트를 뭐 합니까? 반도체도 하고요, ESS도 하고요, 별의별 것을 다 하는 바로 이재명 정권의 가장 큰, 여러분들 이명박 정권이 뭐 했죠? 4대강 했잖아요. 대통령은 항상 업적을 남겨야 됩니다. 왜냐면 후손이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4대강으로 건설사들이 엄청난 폭등을 많이 만들었었죠. 자, 그럼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다를까요? 맞습니다.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정부 정책이 특히 우리나라의 이 주식의 특징,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정책, 여러분들 박근혜 때 뭐 했습니까? 아가방 기억하실 거예요. 저출산 정책. 이 정책이라는 게 정말 돈을 우리나라 예산을 대규모로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고 지금 28년 총선까지 남았죠. 지금 2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더라도 26년, 27년까지는 대통령과 지금 다수당을 갖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정책주가 얼마나 강해집니까?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근데 윤석열 정권 때는 뭐 어땠어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분립이 되면서 정책주가 가도 힘이 크게 받지 못했잖아요. 원전주가 한 번 파동 나오고 짧게 파동 나오고 죽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국회의원과 행정부를 어느 정도 장악한 당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정책의 힘이 무지막지하게 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파동의 길이가 짧게 반등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파동의 길이가 길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28년 이후에는 우리 또 뭐 봐야 될까요? 총선 끝나고 우리 뭐 봐야 돼요? 대선 주절 저희랑 같이 해야죠. 대선주로 동신건설 엄청나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파동으로 계속 우리에게 먹거리를 줄 거고, 또 올해 11월에는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앞두고 로켓보이 김정은 이러면서 또 지지율을 올리려고 평화를 얘기를 하고, 그럼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전쟁도 중간선거 전후로 우리 이제 끝냈습니다. 사회주기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물가 안정한 다음에 금리 딱 한번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만세 외치겠죠. 위험자산 다 폭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반기가 정말 특히 우리 산타 랠리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특히 6월, 7월 달에 국내 증시 다 박살내놓고 가격 조정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외국인 세력들, 기관들 돈 들어오기 상당히 좋거든요. 네, 지금 부동산 규제도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파동 만들기 좋은 적기라는 거죠. 네, 이 좋은 적기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서산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이 서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웨스트 마운틴 이것도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5,410원 정도 됩니다. 자, 5,410원.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라고요? 목표가는 여러분들 다 보시면 어디까지 봐야겠죠? 단계적인 고점이겠죠? 한 6,500원에서 7,000원 정도. 6,000원, 7,000원 이렇게 적겠죠. 자, 그리고 손절은 어떻게 될까요? 손절은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시는 3,000원 라인대 여기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높은 데에서 여기까지 빠지면서 이때 매도하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와서 버텨주면 여기가 최저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안 하면 좋겠죠, 저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가 물량을 이제 모아가는 밴드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할 때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데다 몰빵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안 되고 이런 밴드라고 생각을 하고 밴드 하단부에 왔을 때는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거고 상단부로는 좀 적게 매수를 하는 게 포인트겠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서산 이 돈이 들어온 거래량 여기 주가와 종가 보세요. 네, 여기에서 이제 단계적인 저항 맞고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이제 이렇게 수렴했던 지점도 또 마찬가지로 버텨주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주가가 강한 상승을 해서 이런 데서 개미를 한번 털면서 계속 산을 지금 만들고 있죠. 산을 만들면서 산의 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럼 이제 이런 산들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시 이 길이 파동만큼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렴을 주면서 조정을 주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파동이 나오면 이런 전체 파동이 대파동처럼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파동의 길이만큼 합쳐진 게 또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정책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주를 한다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면서 앞으로 주가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 뭐 27년, 28년 뭐 그걸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25년, 26년까지 다 반영이 받았는데 그럼 앞으로 삼성리스가 27년, 28년, 29년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가격이 유지될 거냐 아니냐, 지금 단계적인 가격 찍고 디램 내려가는 거 아니냐, 계속 그런 관련된 얘기만 나오는 건데 정책주는 어차피 지금 계속 이와 관련된 주기적으로 연속성으로 계속 이제 정책을 밀어붙일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럴 때 밀어붙이지 않으면 언제 밀어붙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종목을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봉 차트 보시면 이렇게 구름존 구간에서 지지 한번 받고 돌려놓고 있죠. 단계적인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었는데 분명히 이렇게 보면 이게 왜 윗꼬리를 만든지 알 겁니다. 네, 기존에 매물이 있잖아요.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하단에서 물량을 모아서 주가를 급등시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산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물론 제가 정책주는 얘기했지만 결국엔 반도체예요. 이게 왜 그러냐? 저는 여러분들 시가총액 1위, 글로벌 시총 1위가 무엇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과거에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시총 1위 했다가 최근에 애플이 왔다가 다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10년 전만 해도 시총이 누가 1등을 계속 유지했죠? 애플. 사가가 계속 시총 1등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폴더블 관련주도 부품 관련주도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총 1위 글로벌 대장이 누굽니까? 근데 25년도에 엔비디아가 등장하면서 젠스낭이 나타났죠. 네, 유퀴즈에도 나타나면서 안녕하세요 젠스낭입니다 하면서 치킨 뜯어먹으면서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 이게 25년도 때 상반기 때 1등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HBM과 반도체로 이제 다음 병목, GPU 다음 병목이 뭐였어요? 바로 DRAM과 HBM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특히 올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한번 시총 꺾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SK하이닉스가 10배를 갔습니다. 뭐라고요? SK하이닉스가 10배를 갔다고요. 시총이 그리 무거운 게 10배가 갈 수 있는 게 국내 주식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다음 병목은 뭘까요? 네, 반도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공장을 그렇게 지으면 뭐가 필요하겠죠? 바로 장비 관련주, 소부장, 소재, 부품. 네,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음 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AI 데이터 센터. 지금 시장이 노이즈가 나오는 게 뭐예요? AI 인프라 까는데 지금 돈이 부족해가지고 회사채 발행하고, 그래서 네오클라우드 업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어웨이브 이런 데가 우리도 미니 만들었으니까 우리한테 빌려 가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AI에 관련된 지금 종목들이 10배, 20배, 30배씩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타자 뭐라고요? 네, 다음 타자는 저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6월, 7월 달에 마찬가지로 가격 조정이 많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럼 그런 종목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회로 포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런 맥락에서 보시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박 가능 종목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AI 슈퍼사이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단순히 이제 CPU, GPU뿐만 아니라 이 HBM 메모리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결정적 병목 구간에서 템버거 기업들이 재작년에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올라왔었죠.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회사는 이 HBM 후공정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까지 퀄 테스트까지 통과한 상태입니다. 현재 대규모의 계약이 임박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후공정 이 패키지 규모 시장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커지고 내후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점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아직 이 3천억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바닥권에서 계속 매집 중이고요. 근데 이런 종목의 특징들은 다시 한번 재료가 터지는 순간에는 그때 크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장이 연평균 30% 정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밴더 검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안정성이 갖춘 상태에서 시장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돈이 들어오게 됐을 때 대한강통신처럼 강력한 상승을 좀 보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VC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만원대에서 19만원까지 19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종목은 이 본딩 장비 자체를 개발했고요. 삼성과 TSMC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요. 지분 투자와 전속 관계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대박 상승 예고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A를 통해 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점하는 게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이 해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테마가 아니라 AI 공정과 연결된 그리고 최근 강통신과 강반도체와 연결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도 3년 연속 흑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기업들을 선점을 하셔가지고 지금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매집을 한 이후에 다시 한 번에 주가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미 재료가 노출되면 그때는 우리가 타이밍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리 잡으셔야 최대한 저점에 매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고점에 안 물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게 진짜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어디서 드릴 거냐면 비공식 텔레그램에서 공유해 드릴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거고요. 기수별로 모아서 종목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신에 그 대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만 입장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문자 한 통 보내주신 다음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번호로 참여라고 눌러주시고요.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제가 즉시 바로 초대해 드려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받으신 다음에 관심 종목에 놓던트 아니면 소액으로 매수를 해보든 여러분들의 방향대로 한번 투자해 보셔가지고 이게 진짜 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자주 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것들 계속 꼭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많은 참여하셔가지고 최대한 좀 도움을 되시길 바라겠고요. 10% 무료로 진행됩니다. 수익 나셨다고 해서 제가 따로 요구하는 거 없고요.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종목으로 수익 내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조회수가 늘고 여러분들도 제가 드린 종목으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